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차양민도 시민연대 방송, 오늘 아마 저희가 꽤 몇 번 했는데, 아마 이 방송을 거듭하면서 시민연대가 도대체 누구냐, 뭐냐, 뭐 하는 짓이냐,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부직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총회장님이신 김용석 회장님 모시고 오늘 함께 2차 양민도 시민연대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막 그럴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오늘 같이 나오시는 분들, 우리 2차 양민도 시민연대의 집행위원장이신 권태영 집행위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영입니다. 네, 짧게, 예. 굉장히 짧게. 예, 짧게. 원래 좀 더 해도 되는데. 짧게, 오늘은 짧게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회장님 좀 길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정부직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우리 2차 양민도 시민연대의 소속 단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총 회장님, 우리 김영석 의장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고 간단하게 좀 인사하시면 됩니다. 예, 김용석입니다. 정무직 공직자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은 이제 일반 공무원 공직자들이 계시고, 1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무직 공직자는, 통상 한 3천여 명이 그야말로 백수가 이제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산하기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정무직으로 네, 그렇죠. 일정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무직 공직자를 얘기하는 거는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화두하고 연결돼 있다. 네. 이제 국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무원 조직들도 물론 잘하지만 거기는 이제 해오던 대로 이런 패턴들이 다 있으니까 네. 소위 정부직 공직자라고 하는 3천여 명에 달하는 이런 소위 그전에는 백수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소위 정치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분들이 네. 이제 취직을 해서 가는 자리들이 이제 공기업이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공기업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관이라든지 이런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정무직 공직자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같은 범주에 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사회 현상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국가 운영에 대한 담론이 없는 겁니다. 네. 담론이 적다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담론이. 네. 그러면은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정권을 잡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이제 국가 운영인데 그렇죠.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담론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 국가 운영 또는 이제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저로서는 매우 감개무량하고 이제부터 또 새로운 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저한테 굉장히 한참 선배님 되시는 우리 권태영 선배님보다 또 한참 선배님 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김현석 의장님 프로필을 제가 살짝 봤는데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22년이 지나서 졸업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인사비서관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늘 70년대, 80년대 초반, 80년 후반까지지만 70, 80 시대에는 뭘 좀 하면 다 깜빵에 갔는데 두 번이나 연달아 가신 걸로. 두 번. 두 번. 자랑 우어지고는 한 번밖에 안 갔는데. 한 번 간 사람들이 많고 네. 두 번은 희귀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학교를 22년 만에 졸업했다는 거. 하여튼 출신 학교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Y라고 하는 대학인데 거기서 22년 만에 저는
저는 11년 6개월 만에 졸업했거든요. 만만치 않군요. 저보다 더블로 이렇게 사실 그 80년대 학번 중에 네. 12년 다닌 사람 그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1, 2, 3에 꼽히는 사람인데 예. 거기도 희귀종입니다. 예, 근데 우리 의장님 22년은 감히 제가 어떻게 예. 따라갈 수 없는데 예. 제가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사비서관을 지내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소위 아까 뭐 정부직 공직자 말씀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 요즘 말로 하면 어공 네.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되는 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속사정인데 제가 오늘 이 썸네일을 탄핵 대한민국 그리고 12년대 이렇게 썸네일을 붙였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뭔 말이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이채양군도 12년대에 물론 핵심 그 뭐 전부적인 뭐 오시는 분들은 대체 탄핵은 이미 사실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실제로 지금 요즘 그 조중동의 움직임이나 예. 특히 요즘 그 한동훈이 또 이렇게 뻘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나 예. 그 다음에 그 이후 검사들의 그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나 이런 정황들이 탄핵은 이미 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저는 뭐 탄핵 이상으로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가혹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뭐 그분들에 대한 원한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탄핵돼야 되고 이제 지지율도 지금 10%대로 떨어지는 추세로 그쵸, 가고 예. 있는데 탄핵이 되면은 바로 제가 얘기했던 바로 정권이 이제 교체가 그쵸,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교체가 돼서 새로운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또 저는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 정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제 우선 이 담론, 국가 운영 담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실 21년 전부터 준비해온 그런 말하자면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한 얘기로 1시간짜리 50회 버전도 있고 20회만 할 수 있는 버전도 있고 다양한 버전을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제가 이걸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소리하고 지금 처음 하지만 몇 번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담론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제가 어떻게 청와대에서 인사 일을 하게 됐는지 또 그 일하는 과정에서 뭘 겪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토대가 돼서 21년 동안 국가 운영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도 많이 연구하고 또 각종 이승만 정권 때부터 그 이후에 정권들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학습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을 왜 너만 그거를 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저만 겪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후계자를 통해서 양성시키려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2002년도 여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하고 당시 이제 이강철이라는 분이 대구에 계셨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아실 텐데. 그다음에 이제 유인태, 그다음에 김학민, 저 고영아라고 아주 광주의 꼴통이 있습니다. 그 5명이 마포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팀을 만들었어요. 팀을 만들었다는 게 뭐 별거 아니고 사무실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인재 대세론이 뭐 55% 가고 있지만 그 당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이광재나 저 안희정이 같은 이제 노무현 비서진들이 또 15년, 13년 차이 나거든요. 젊은 애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애들하고 우리하고 많이 회의도 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 과정에서
뭣도 모르고 저도 이제 끼어가지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중앙내에 가니까 네. 형님 마포팀에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 마포팀이 뭐냐? 예. 거기 이강철 유인태 있는데 아니냐? 예. 그래서 나 거기 있긴 있다. 이랬더니 완전히 형님한테 줄 서야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정치판은요 실력이고 뭐고 다 이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라인 줄 서는 거로다가 결정돼.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계파 싸움 하냐 그러지만 계파끼리 싸워야 뭐 생산적인 것도 나오고 부작용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줄을 잘 서는 문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출세해야 하는 그런 컨셉이지만 사실은 정치 노선을 어디로 가지고 왔느냐 하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2003년도 2월 25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면서 이제 유인태가 정무수석이 되면서 이제 저도 정무수석실에 갔댔어요, 같이. 네. 유인태하고 같이 일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인사수석이 정찬용 씨인데 정찬용 씨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대안학교를 준비하던 분이에요. 예, 정치권은 맞습니다.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강철하고 유인태하고 정찬영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왜냐하면 이강철 유인태는 선거운동 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다 당선시켰다고 주장하거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당선되고 나면 여러분 정권 교체는 대통령 교체가 아니라 세력 교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당선되고 나면 이 세력들이 전부 다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어공 또는 정무직 공직자들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전혀 준비가 안 된 놈들이 이제 어디 가야 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찬영 수석은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맨날 싸움질 해가지고 이강철 선배하고 유인태 수석이 저보고 당신이 인사수석실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저도 할 수 없이 인사수석실에 가서 인사비서관을 해보니까 정찬영 수석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지가 모르는 거를 내가 하니까 당신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 하여튼 정무직 인사가 말씀 없게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연히 제가 이걸 맡았던 겁니다. 이런 일을 맡고서 보니까 이상수 당시 당의 사무총장이 가져온 이력서가 600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600장이 있고 자리는 3,000개 자리가 있죠. 네. 그럼 한 자리에 10명씩만 지원한다고 하더라. 그건 어디 지원할지도 모르더라고 다. 예. 그냥 취직시켜달라고 강제로 막 얘기하는 거지만 얘기하면 몇만 명이 저 청와대 근처에서 취직하려고 그쵸, 하더라고. 난리가 나죠. 대혼란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력서를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지구당 홍보부장, 네, 그렇죠. 무슨 지역위원회에서 무슨 뭐 활동 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무슨 지구당 홍보부장을 도로공사 감사로 보내야 돼. 아무 연관성이 없어. 그렇죠. 오죽하면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떤 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야너 씨발 뭐 거기 도로공사 가려면은 지금이라도 그 네 앞에 도로를 좀 쓸어봐. 그러고서 이력서에다가 몇 월 며칠 날 나 도로 청소. 도로 청소. 그러면 이력서가 수백 장 이상으로 막 그것도 좀 몰려오는데 도로자가 있는 사람하고 도로자가 없는 사람하고 도로공사 보내는데 누가 유리합니까? 도로자 한 자라도 있는 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약간 그런 거지만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탄핵이 되면 어떠냐고 말씀하실 때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지금 국가 운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것이 바로 탄핵에 대해서 정권을 맡았을 경우에 올 혼란 이것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권태영 집행위원장님한테도 이 정무직 공직자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좀 담론화하고 이거를 널리 알릴 수 있는데 더 좀 노력해 주시오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마련된 걸로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여기 우리 세 분 요컷으로 좀 잡아주세요. 저 옆에 계시는 우리 권태영 그 집행위원장님이 그 어떻게 우연찮게 저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는데 서로 똥 밟은 거지. 근데 만나갖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또 옛날에 하던 일이 또 이런 거라서 제가 형님한테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뭐 이채양조 시민연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여기 한번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아니 지금
이채양민주 시민연대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고 예. 앞으로 어떠한 걸 하고 싶어 하는 조직인지를 사람들이 너무 생뚱마저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탄핵은 이미 되는데 그럼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리고 적어도 그 디테일한 아니 그 자세하고 섬세한 설계는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 그래서 어느 그 형태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속도는 그때그때 조절하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권태영 집행위원장님하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이 정무직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 그러니까 정무직 공직자를 바르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단체를 안 것도 사실은 최근의 일이고 사실 제가 고민하는 것도 되게 그런 거거든요. 지난 사람들이 2016년 그 촛불혁명 끝나고 나서 제가 잘 아는 친구들 다 청와대 잔뜩 갔어요. 근데 걔들이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 가서 맨날 술만 먹다가 술 먹다가 그 음주운전으로 잘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걔가 다 독박 쓰고 그 사표 내고 나오더라고. 오영식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잘못한 것도 없어. 아무 잘못도 없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는 책임져야 될 거냐 그래서 걔가 못 받았어.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뭐지? 무슨 이게 무슨 아사리판도 아니고, 어? 아니 가위바위보에서 이 공직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걸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 데서 잘못을 판별하지도 않아. 그냥 네가 그냥 책임져.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화 됐으니 그 이후의 그림을 좀 우리 이채양민주 시민연대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플랫폼 조직에서 제안을 해보자. 하나 조금씩. 그래서 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시죠.